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대선 정책주를 지금은 이제 공략을 하셔야 돼요. 네, 대선 정책주를 공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쵸? 네, 잘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뭘 사야 될지 모르시겠죠? 맞죠? 그쵸? 대선 정책주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뭘 사지? 그죠? 뭘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드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핵심 포인트를 이제 짚어드릴 건데, 오늘은 평상시 이제 못 들으셨던 거, 이제 그걸 준비했거든요. 네, 항상 그래요.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 꼭 뭐가 방해를 한다니까요. 네, 자, 대선 정책주에 대해서 자,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선 정책주가 갈 때 있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자, 눈 감고 편하게 들으세요. 뭐, 기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노하우예요, 노하우. 네. 자, 순서가 있거든요. 네. 뭐부터 가냐면은, 저기 물도 뭐 위아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순서도 저기 뭐야 대선주도 대선 정책주도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지수 얘기는 뭐 넘어가고요. 네.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네. 뭐가 가냐면 익숙한 것부터 갑니다. 익숙한 것부터 갑니다. 뭐겠어요? 옛날에 뭐가 갔었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최근에 보면 가장 익숙했던 게 뭐냐면 가덕도 테마주겠죠. 가덕도 신공항. 네. 그러니까 익숙한 것부터 갑니다. 익숙한 것부터. 이게 장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에, 4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그죠? 네. 한번 갔었던 그 정책주가 또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부터 가냐면 이거부터 갑니다. 익숙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거죠.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뭐 어색해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많이 갔었죠. 앞에 갔었고 많이 갔었고, 그러니까 종목들도 많이 갔고 주가도 많이 올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익숙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즉 정보가 많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무슨 테마주 그러면 쫙 나와요. 그렇죠? 정보를 확인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더 익숙하다 못해 나중엔 네, 친숙해지죠. 이해되시죠? 네. 이거부터 갑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따라 글씨를 더 못 쓰는 것 같네요. 네. 원래 앞필인데요. 네. 단점이 뭐냐면 대시세가 안 나요. 여기에서는 큰 시세가 안 납니다. 그리고 물리면 약도 없어요. 네. 약도 없어요. 하다못해 독사한테 물려도 이제 병원을 빨리 가면 해독제가 있는데 이건 약도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약도 없어요. 네. 그리고 올라갈 때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굉장히 버벅거려요. 상승이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시세가 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짧은 시세, 즉 바람잡이 역할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잡이. 그냥 바람만 잡아주고 빠지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재밌는 뭐 개그 프로나 옛날에 그런 거 보면 앞에서 이제 그 본 방송하기 전에 방청객들 좀 이렇게 업되게 하려고 바람 잡아주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바람잡이 역할만 하고 빠집니다.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익숙한 거 말고 그러면 낯선 게 나오겠죠? 네. 그냥 뭐 똑같이 그냥 그대로 비유하면 낯선 게 나옵니다. 낯선 테마주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하면 정책주죠. 낯선 정책주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일명 이제 뉴페이스라고 하죠, 그죠? 네, 이게 나옵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장점 대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시세 그리고 아주 시원하게 갑니다. 쫙 가요. 자,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주가가 급등할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그 안테나 아시죠? 요즘에는 그 안테나 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엔 안테나가 거의 없는데
옛날에 라디오나 그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안테나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안테나 뽑듯이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가요.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시사가 분출을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르게 시원하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아까 그겁니다. 뭐요? 정보가 없어요. 예, 정보가 없어요. 아니 뭐 간 적이 있어요? 무슨 정보가 있죠, 그죠? 예, 정보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데이터가 없는 거야, 아예 데이터가. 그래서 이쪽은 개인들이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수익 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은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개인들이 낌새도 못 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시원하게 간다 그랬죠? 시원하게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매수한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수익을 주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수익이 못 나는 거예요. 아니, 접근 자체를 못 해요. 하는 사이에 저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단점이죠. 아주 신속하게 정말 도망치듯 갑니다. 아주 빠르게 도망치듯 가요. 그 미래에셋 투자증권 있죠? 요즘 미래에셋 대우라고 하죠? 미래에셋 그 HTS 이름이 뭐예요? 키움증권은 영웅문이라고 하죠? 그죠? 네, 이쪽은 뭐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네, 카이로스가 뭐냐면 그 신이에요. 네, 신. 그리스입니까? 로마 신입니까? 아무튼 그쪽 신인데 카이로스. 네, 카이로스인데 카이로스가 뭐냐면 그 기회의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기회의 신. 기회의 신 제가 그 비유를 이제 자주 듣는데 그 기회의 신 아마 네이버에 쳐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앞에는 있는데 뒤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보일 때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뒤에 이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뒤에는 머리가 없으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재밌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기회의 신이죠. 그런 것처럼 그냥 신속하게 그냥 도망치다 가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 드리고 이제 종목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대선 정책주가 갈 때 핵심 포인트가 뭐냐?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익숙한 것부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을 하는데 익숙한 테마주의 장점은 데이터가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알아요. 단점은 치명적인 단점은 그래서 많이 못 가요. 물리면 약도 없고요. 매물대가 많아요. 바람잡이 역할만 하고 끝나요. 네. 뉴페이스는요. 대지세가 나고 시원하게 가요. 단점은 네, 정보가 없어서 개인들이 낌새도 못 채고 올라갈 때도 무서워서 접근도 못합니다. 이거 뭐야? 그렇게 돼버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요거는 이론이에요. 그죠? 자, 그럼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대선주 얘기하기 전에 자, 대북주 얘기해드릴게요. 대북주. 네, 대북주도 정치 테마주입니다. 아니, 대북주가 어떻게 정치 테마주입니까? 정치 테마주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대북주 아니에요? 예, 동의하시면 1번 찍어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대북주잖아요.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고 받고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 테마주지 뭡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죠? 네. 자, 대북주를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이거예요. 옛날에 보수 정권 때도 대북주 많이 갔습니다. 네, 보수 정권 때는 대북주 안 갔다고 생각하시는데 많이 갔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많이 갔던 게 뭐냐면 좋은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거, 네, 좋은 사람들. 요즘에는 하나도 안 좋아요. 거래 정지 중인데 네. 차트가 무슨 진짜 무슨 저기 무슨 스키장에 있는 무슨 활공장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죠? 과거엔 아주 먼 옛날에는 이게 뭐였냐면 차트가 이걸로 보면 잘 안 보이겠네요. 자, 잠깐만요. 주식은 기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네, 경험이에요.
그리고 기억력 이런 거죠. 자, 좋은 사람들 보죠. 옛날에 이 회사가 그 주병진 씨가 창업했던 회사인 거 아시죠, 그죠? 네, 이건데요. 자 보세요. 옛날에 이게 개성공단에 있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이제 북한에다가 뭐 이제 그런 뭐 좋은 얘기 나오면 그죠? 이런 식으로 급등했었어요. 왜요? 대북지원권 개성공단 관련주였죠. 그죠? 그래서 급등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상한가도 여러 개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뭐 기본 이제 2배씩 막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대북주입니다. 네. 김정일 죽었을 때도 상한가 2개 나왔습니다. 죽고 나서. 네. 2011년이죠. 자, 이명박 대통령 때죠. 그 이후로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 세월이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급등했었죠. 여기는요.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였어요. 보수 정권이었죠. 근데 급등을 했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대장주였습니다. 그런데 자, 드디어 북한이라고 하면 북한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북한하고 친하잖아요. 사실 제가 보기엔 별로 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친해지고 싶은데 북한이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요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근데 이제 보시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여기로 갑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그랬어요. 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고 북한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좋은 사람들은 날아갈 거야. 안 갔습니다. 철저하게 폭락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1년 지나서 자, 이만큼을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대충 2,000원이죠, 그죠? 2,000원에서 몇 배 갔어요? 예, 한 3배, 거의 4배 갔어요. 쫙 올렸어요. 많이 갔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람 잡아준 거예요. 고점을 잘 보세요. 4월 23일이죠. 근데 대북주의 고점이 언제였는 줄 아세요? 6월 중순이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4월 23일이었어요. 뭐예요? 이게 옛날에 많이 가던 대북주였고, 그러니까 대북주의 거의 대표 종목이었어요. 이게 이만큼 간 거예요. 뭐냐면 바람 잡아준 거예요. 바람만 잡아주고 어떻게 됐어요? 바람 잡아주고 퇴근했어요. 뭐예요? 그냥 쭉 하락했다고. 대북주가 다 4월달이 고점이었을까요? 천만에요. 대부분 6월달이 고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익숙한 대북 테마주는 4월달에 고점을 찍었는데, 자 앞에서 한 번도 안 갔던 거, 예를 들어서 부산산업 볼까요? 이런 거였어요. 부산산업. 이거는 철도주로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만큼 급등했거든요. 여기 네. 고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5월 말이에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까 다시 보시죠. 좋은 사람들 고점이 언제였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해드리죠. 이런 얘기 해드리면 좀 놀라기도 하시고 좀 가슴에 이제 머리나 가슴으로 충격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야?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선발주자라니까요. 익숙한 거. 자, 급등했죠? 고점이 언제예요? 4월 23일. 그러니까 대충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4월 말쯤. 그죠? 그래요. 대충 고점 찍은 거 4월 23일인데 여기서 머물다가 떨어졌으니까 4월 말이 고점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시름시름 천천히 떨어지죠. 그죠? 자, 일부러 목소리를 이렇게 냈어요.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슬쩍 눌러놓죠. 눌림목인 것처럼. 그죠? 네. 그렇잖아요. 21선까지 누르면서 눌림목인 척 하면서 누르잖아요. 이게 익숙한 거였고, 자, 사람들이 철도주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니까. 부산 사람이 뭐 했냐면 쭉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제로 그때 여기서 갖고 있었어요. 수익을 3만원대 사가지고 20만원에 팔았거든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때 사서 수익내고 팔았었는데, 잘 보시면 고점이 언제예요? 네, 5월달이죠. 근데 잘 보세요. 언제부터 올라오던가요? 보이세요? 차트를 더 당겨서 보여드릴까요? 언제부터 이 종목이 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잘 보이시지도 않죠. 언제예요?
여기가 언제냐고. 4월 말이잖아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세요? 네. 이거 고급 강의예요. 정확하게 딱 짚어드리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막 날아가고 있을 때 부산 사람에 있는 세력들은 뭐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만들고 있었어요. 좋은 사람들이 꺾일 때까지 기다린 거죠. 점성이라네. 아, 네. 아 죄송해요. 네, 잠깐 뭐 좀 보다가. 네. 이해되시죠? 네? 세력들이 밑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해놓고 있다가 좋은 사람들 딱 꺾이자마자 바로 치고 나가잖아요. 앞에 좋은 사람들은 뭐예요? 익숙한 거. 부산 산업은 뉴페이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옛날 아주 먼 옛날 10년 전에 안철수 한번 줘볼까요? 안랩이 잘 보세요. 처음에 안랩 혼자 갔었어요. 안랩이 옛날 안철수 연구소였잖아요. 이름이 그죠? 8월달부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쫙 올라갔어요. 언제까지요? 1월 3일까지 1월 3일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게 사실 10배 올라갔거든요. 16,000원에서 여기 저점 보이세요? 16,000원? 16,000원에서 언제 어디까지 갔냐면 16만원까지 간 거예요. 가격 보이시죠? 16,000원, 여기는 16만원. 딱 10배 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갔죠. 안랩이 고점을 언제 찍었어요? 2011년 말 2012년 초에 찍었죠? 그쵸? 네? 그 써니전자 있죠? 써니전자가 언제부터 급등했을까요? 언제부터 급등해요? 1월달부터 2012년 1월달부터. 자 이번에도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시고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딱딱딱딱딱 바꿔가면서 가잖아요. 윤석열 테마주가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빨리 찾으세요. 네? 제2의 서현 덕성이 언제 나오겠어요? 예? 주말 동안에 넉넉고 이러고 있지 마시고 빨리 종목 찾으세요. 윤석열 테마주는 인맥주도 아직 덜 갔고요. 정책주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시작인데요. 뭘. 윤석열 씨 테마주는 거의 다 새 거예요. 별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현이나 덕성은 이제 낡은 게 됐지만 저런 거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새 거예요. 웅진도 뭐 사실은 새 거나 다름없어요. 애니능률도 새 거죠. 그렇죠? 지금은 누르고 있지만 뭐 이제 급등한 지 한 달밖에 더 됐나요? 그죠? 네. 당분간은 좀 피곤할 겁니다. 네.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네.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항상 순환매가 돈다는 거예요. 그럼 정책주도 이제 순환매가 돌겠죠? 그죠? 네. 지금 잘 보시면 저번에 거기까지 얘기했었죠. 윤석열 씨 테마주가 인맥주가 쭉 가다가 서현이 올라가다가 3월 말쯤에 고점을 찍으니까 그때부터 누가 갔다 그랬어요? 원자력 관련주 한전기술이 치고 나갔다 그랬죠. 한전기술이 언제부터 가요? 4월 초부터 뽑았다 그랬어요. 거래 실어가면서 쭉 끌어올렸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가요? 이게 고점을 어느 정도 찍고 버벅버벅 되니까 뒤에서 일자리 관련주가 가죠. 그래서 뭐가 갔어요? 윌비스. 들긴 들었죠? 그죠? 윌비스가 돈이 언제부터 거래가 언제 터지기 시작해요? 한전기술 고점 찍을 때쯤. 그때쯤 거래가 확 터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메가스터디 뽑고요. 그죠? 네. 메가임디 이렇게 났잖아요. 네. 메가임디는 차트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차트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문자번 회원들 아셨죠? 그죠? 예. 차트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런 일자리가 또 뭐 있었어요? 아이유 아니고 아이비 김영 이건 계속 뽑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전기술이나 원자력 관련주들이 딱 고점을 찍고
단기 고점이에요. 끝난 건 아니에요. 단기 고점을 찍고 버벅 거리니까 딱 기다렸다는 듯이 확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은 계속 돌아가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밑에서 기초공사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럼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대선 테마주 하실 때는요, 주말에 편안하게 쉬시면서 뉴스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항상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와요. 즉,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것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유력 정치인이 무슨 말을 했거나요. 무슨 말을 한마디 한다니까요. 윤석열 씨가 청년들 일자리 걱정이다. 딱 그 한마디 하니까 바로 그냥 일자리 관련주도 급등했잖아요. 그죠? 네. 주말에 얘기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 쓱 한번 해주면 또 이제 테마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익 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주말에는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한마디씩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선주들이 이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자, 이게 뭐예요? 순환매가 열심히 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익숙한 것과 낯선 거. 그래서 이게 있는데, 자,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안 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네. 10년 전에 대선 테마주 해보신 분들 1번 찍어보시고요. 안 해봤다 2번 찍어보시겠어요? 자, 이거는 꼭 한번 찍어주세요. 네. 나는 10년 전에 대선 테마주를 해봤다 1번, 안 해봤습니다 2번 찍어주세요. 네. 한번 찍어보세요. 2번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죠? 네. 2번이 많으시죠, 그죠? 자, 그러면 2번 찍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네. 10년 전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10년 전에 올라갔었던 정책 테마주하고 최근에 올라가는 정책 테마주하고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지켜보고 또 나중에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한번 보세요. 네. 자, 10년 전에 올라갔던 정책 테마주하고 되게 비슷한데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10년 전에 기억하시나요? 원전. 이명박 대통령 하면 대표적인 게 그분이 이제 뭐 세일즈 외교를 많이 다녔죠. 그죠? 해외로. 대표적인 게 원전이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을 수출했죠. 그죠? 그래서 그때 급등했었던 종목이 뭐냐면 보성 파워텍입니다. 그 당시에 보성 파워텍이 이렇게 급등했었어요. 날라다녔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갔는지 아세요? 5배 갔을걸요? 4배인가? 보실래요? 진짜 많이 갔어요. 나 이제 옛날 차트 보면은 진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이때는 주식하는 게 되게 편했거든요. 뭘 샀다 팔았다 해요. 네. 자, 기존의 애들 여기서 사놓고요. 네, 신규 들어오면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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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사세요만 했어요. 사세요. 예, 괜찮아요. 사도 돼요? 예, 사세요. 선생님, 상한가인데 그냥 사세요 그냥. 네. 계속 그랬거든요.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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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다 걸리시면은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때는 주식하는 게 너무 편했어요. 지금은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이때에 비하면요. 네. 근데 아무튼 이때 이렇게 갔었어요. 2,000원 정도, 2,000원 밑에서 시작했군요, 그죠? 한 4배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게는 5배까지 잡으셔도 돼요. 대충 4배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갔죠, 그렇죠? 이때 갔던 게 뭐예요? 원전 관련주예요. 근데 지금 원전 관련주 또 가잖아요. 10년 전, 이건 최근이요. 그쵸? 지금은 이제 그 패턴이 바뀌어서 그때처럼 저렇게 뽑지는 못해요. 근데 이상하죠? 원전 관련주가 뭐예요? 아까 한전기술 얘기했었죠. 한전기술은 10년 전에 어땠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거기에다가 원전을 수출했을 때 한전기술이 때마침, 이게 우연일까요? 네, 때마침 하필이면 그때 상장을 합니다. 상장하자마자 상한가에 갑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죠? 네, 딱 맞춰서,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대충 4배 갑니다. 대충 4배 갔어요. 시원하게. 그쵸? 나중에 실적이 좋아져서 또 갔어요. 나중엔 14만원까지 갑니다. 6개월 뒤에는. 네. 많이 갔죠, 그죠?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보수 정권일 때 갔었던 10년 전에 보수 정권이었거든요. 그때 테마주들이 지금 가요. 한전기술도 똑같잖아요. 이거 모르셨죠?
아, 황금해바라기님 그게 아니고요. 네. 처음처럼님 점상 얘기하시는 걸 방송하다 보고 네, 입에서 저도 모르게 점상 얘기 나온 거예요. 네. 저도 빨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모르셨죠? 한정기술이 옛날에 많이 갔던 거. 그쵸? 네. 옛날에 갔었다니까요. 짝꿍이 한전 KPS였죠. 한전 KPS.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그때 많이 갔던 게 일자리 관련주가 있었어요. 그때 일자리 관련주의 우두머리는 누구였냐면 윌비스예요. 10년 전에 보이시나요? 여기입니다. 이때 이렇게 갔었거든요. 물론 이제 윌비스는 지금 가기는 가는데 이게 정세균 씨 테마주도 되기 때문에 좀 못 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자리 관련주가 갔는데 10년 만에 또 일자리 관련주가 꿈틀대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메가임디. 메가임디는 10년 전에 상장된 적이 없어서 일자리 관련주로 크게 간 적은 없어요. 근데 일자리 관련주가 맞긴 맞아요. 상한가 나왔어요. 차트는 이상해요. 별로예요. 그쵸? 네. 메가스터디 이런 것들 상한가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차트 이뻐요.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이게 일자리 관련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년 전에 가던 일자리 관련주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10년 전에 또 많이 갔던 테마주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로 상한가 갔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째 인류주 사이에 일제 움직입니다. 10년 전에 영유아 복지 테마주로 이만큼 갔습니다. 뭐였겠어요? 저출산 대책 수혜주. 그래서 이게 이만큼 갑니다. 지금은요. 오늘은 이제 뭐 중국 인민은행에서 뭐 그 출산 제한 풀어주자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거 저출산 정책 테마주로 살짝 움직였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네. 민주당에서 이제 보수로 정권이 바뀔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걸 수도 있는데 희한하게 겹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리고 10년 전에 이런 테마주가 있었어요. 시공테크라고. 시공테크가 여기 보시면 10년 전에 확 들었거든요. 이 왜 급등했는지 아세요? 서울 도시 공원화 사업. 이게 뭐예요? 리모델링, 재개발 이걸로 급등했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것도 또 급등해요. 네. 이게 우연의 일치 같아요? 1번.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2번 찍어보세요. 이게 우연의 일치 같으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 맞아떨어지죠? 그쵸? 제가 오늘 보다가 이거 이상하네 이거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상하시죠?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근데 조금 더 지켜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예, 익숙한 거. 10년 전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거 익숙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익숙한 거잖아요. 이 당시에 또 올라갔던 게 누리플랜, 시공테크 말고 누리플랜, 뭐 이런 거, 국보 디자인 이것도 많이 갔었거든요. 최근에 국보 디자인이 갈까요, 안 갈까요? 이때 이렇게 갔었거든요. 쌍봉 찍고. 지금은요, 신고가 내려고 하고 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간다니까요? 네. 자, 근데 제 얘기 안 끝났어요. 10년 전에 정책 테마주가 되게 재밌게 갔거든요. 네, 10년 전에 정책 테마주가 되게 재밌게 갔는데 그때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자, 지금은 이제 보수 쪽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보수에서 원전, 일자리, 영유아 뭐 그렇죠? 뭐 이건 뭐 다 보수 것만 아니지만 아무튼 보수 정권일 때 갔던 것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정책 테마주들이 갈 때 키워드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복지. 무상복지가 키워드였어요. 자, 무상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죠? 본인 스스로를 포퓰리스트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이재명 씨잖아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면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아무튼 그분은 무상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짜로. 오늘도 보니까 뭐 백신 얘기하시던데 네.
아무튼 공짜를 되게 많이 저기 하죠. 그죠? 예, 공짜. 네. 10년 전 키워드가 공짜였습니다. 잠시만요. 무상이었다고. 무상 급식, 그때 무상 휴지, 무상 기저귀,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무상 볼펜, 예? 무상 교복, 별의별 게 다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외치는 게 누구예요? 이재명 씨잖아요. 10년 전이랑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 키워드가 복지였어요. 자, 그러면 10년 전에 했던 무상 복지 테마주 중에 익숙한 게 요번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근데 여기에 또 새로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참고로 무상 기저귀가 갔었어요.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게 가든지 아니면 비슷한 게 갈 수도 있어요. 난 문자번 회원들한테 오늘 힌트 2개 드렸어요. 문자번 회원분들한테 본인들께서 난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문자번 회원들 들어와 계시면 저기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특히 유튜브. 네. 난 힌트나 2개나 드렸어요. 네. 종목 얘기하라고 힌트 드리려니까 나도 힘들어요. 알아들으셨죠? 네, 뭔 얘기인지. 네. 이재명 씨가 이 무상을 들고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도 분명히 움직일 거란 얘기예요. 네. 10년 전에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10년 전에 정책 테마주가 진짜 많이 갔어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만 낮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왜 많이 갔는 줄 아세요? 되게 쉬워요. 10년 전에 정책 테마주가 많이 갈 때 어떻게 많이 갔냐면 이거였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여당 요즘에 파란색 쓰죠? 자, 여당이에요. 야당은 빨간색인 요즘 핑크색 쓰나요? 네. 이렇게 있죠? 뭐가 있겠어요? 중간에 가려졌네.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 중간에 겹치는 부분, 우리 이거를 교집합이라고 부르죠. 여당과 야당의 정책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서로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원전을 지어야 된다, 아니다 원전을 부셔야 된다, 이런 거는 서로 각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겹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일자리. 탈원전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상한가 안 나오죠. 근데 일자리 관련주는 상한가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일자리 관련주는 교집합이고 원전은 보수 쪽이기 때문에 상한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또 여당이 아니라 야당 관련주니까. 원래 여당 정책주가 좀 세요. 뭐냐면 이제 여당이 계속 정권을 잡을 것 같을 때는 여당 관련주가 힘이 더 센데 여당이 지금 지지율도 안 나오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야당 관련주들은 그 원전 관련주들은 그게 지금 상한가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그 아무튼 정책주 중에 이렇게 중간에 겹치는 게 있어요. 이게 많이 가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갔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원리를 아시면. 예를 들어서 그때는 이제 보수가 여당이었죠, 그죠? 여기는 이제 민주당. 다시 해서 보이실까요? 민주당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수에서 그러는 거예요. 뭐 노인복지 있죠, 노인복지. 네. 어르신들한테 그 노인연금이라고 하나요? 네. 노인연금을 저희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당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당에서 반대편에서 10만 원 받고 10만 원 더.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네. 군대를 저기 한 달 뭐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한 달 받고 한 달 더. 네.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뭐 일자리를 저기 하시면은 뭐 지원을 얼마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에 30만 원 보내고 이쪽에 30만 원 받고 20만 원 더. 이런 식으로. 20만 원 받고 좋아. 우리 10만 원 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때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게 그러면 도대체 그 세금은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할 거냐 뭐 그런 게 이제 논쟁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바꾸는 카드 치듯이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주가 많이 갔어요. 누가요? 가운데 겹치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였는지 아세요? 가덕도 신공항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갔던 겁니다. 왜요? 민주당이든 보수든 우리를 뽑아주면 해드릴게요 그랬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갔던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중간. 이 교집합을 찾아야 돼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익숙한 게 있고 뉴페이스, 새 거가 있어요.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대시세가 납니다. 손오공, 여의봉처럼 쭉 늘어나듯이 아주 수익이 크게 나실 수 있어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개인들의 눈에는 절대 안 띄죠. 이거는 쉽지 않아요. 아무튼 이 정도 원리는 알고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셔봤자 뭐만 나와요? 익숙한 거. 익숙한 거를 좋게 얘기하면 익숙한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낡은 거란 얘기입니다. 헌 거, 흔 거, 낡은 거, 너덜너덜한 거 나와요. 너덜너덜한 거. 인터넷에 검색이 잘 된다는 얘기는 아주 너덜너덜한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잠깐만요. 정세균 씨 테마주 오늘 물리신 분들 있으세요? 네. 제가 정세균 씨 테마주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많이는 안 했죠, 그죠? 이거는 그냥 어제 얘기할까 하다가 넘어갔어요. 네. 정세균 씨 테마주 오늘 급락한 거 보셨나요? 대표적인 게 수산중공업이죠. 이게 음봉 나왔는데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시면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제가 자꾸 조심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음봉 나오죠? 오세훈 관련주도 진양화학 이런 거 그랬잖아요. 근처도 가지 마시라고. 차트가 너무 예쁘다. 조심하시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음봉 나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현이나 덕선 같은 것도 조심하시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조심하세요 그랬잖아요. 바로 음봉 맞잖아요. 그리고 정세균 테마주도 하지 마시라고 그랬었죠. 그죠? 최근에 정세균 테마주 갖고 들어오신 분 있으면 그랬어요. 그냥 팔아버리시라고. 팔아버리시라고. 그거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수산중공업 다시 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시간이 지금 별로 없는데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안 물리는 방법이에요. 자, 정세균 씨 테마주 여기서 왜 3위 안 됐냐면 첫 번째, 정세균 씨가 대선 나오려고 국무총리를 중간에 사퇴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언제 나왔나요? 대충 2주 전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사퇴한다고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을 때가 여기예요. 뉴스에서 확실하게 다음 주에 사임할 거다. 그 뉴스 나오고 고점 찍고 며칠 동안 가지도 않았어요. 어젠 좀 들었다 놨죠? 물리게 하려고 개인 뭐 해놨겠죠. 이거예요. 이거를 왜 공략하면 안 됐었냐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을 사놓고 호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죠? 이게 초보거든요. 자, 호재, 재료, 그러니까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호재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근데 호재가 나올 거를 다 알고 있는 호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왜 샀겠어요? 정승윤 씨가 정말 사퇴하면 급등할 거야. 천만에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그 호재는 호재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정세균 씨가 사퇴할까봐 이만큼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사퇴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악재가 나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호재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정세균 씨가 혹시라도 정말로 사퇴할까봐 급등했잖아요. 근데 진짜 사퇴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사퇴했으니까. 그러니까 음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오늘 음봉 나왔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항상 맞추는 거예요. 한 번도 이거는 틀린 적이 없어요. 케이탄 위치라고 이것도 이제 이분 테마주인데 바로 음봉 꽂아버리죠. 왜요? 호재가 소멸됐잖아요. 똑같은 사례 얘기해 드릴까요? 동방이 뭐예요?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될까봐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올랐을 때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상장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상장이 거의 이제 임박했죠, 그죠? 전날 들었다 놨다 했죠? 정세균 테마주하고 똑같잖아요. 전날하고 들었다 놨다 한 것까지 이거. 상장을 했어요. 상장했는데 쿠팡이 굉장히 좋은 가격에 상장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급락했잖아요. 왜 급락했을까요? 상장했을
했잖아요. 정말로 상장할까봐 이만큼 올랐는데 정말 상장했으니까 호재의 소멸. 그래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예전에 DPC. 이게 뭐예요? 예전에 방탄소년단 관련주죠. 그래서 BTS 상장. 네. 기획사 누구예요? 이제 빅히트죠. 네. 빅히트 상장하는 것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하한가 맞았죠. 왜요? 상장했잖아요. 상장하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거예요. 오세훈 씨 관련주는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서울시장이죠. 네. 오세훈 씨 관련주는 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양화 서울시장에 돼버렸잖아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죠. 이해되셨어요? 네. 악재가 나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라고요? 호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사표를 썼는데 급등한 테마주가 있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윤석열 씨 테마주죠. 윤석열 씨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표 썼는데 확 올라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자,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왜요?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씨가 사표를 던져버리니까 이게 웬 것이 그러면서 확 올린 거예요. 정권 쪽까지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들어가지고 좀 떨어질까 조정을 할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가 터졌어요? LH 사태가 터졌네요. 이게 폭탄처럼 뻥 터졌어요. 그러니 갑자기 민주당 지지율 추락하고 갑자기 야당 지지율이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옛날 세력이 들어오더니 후 올려버렸어요. 윤석열 씨 지지율 급상승하고. 이해되세요? 네. 차트가 이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사표 썼는데 한 사람 거는 날아가고 한 사람 거는 급락한 겁니다. 그래서 대선주는 기법, 차트 기법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갖고 하는 거죠. 노하우. 아셨죠? 네. 차트 기법 그만 배우세요. 차트를 차라리 모르고 하는 게 대선주 할 때는 낫다니까요. 네. 이렇게 종목을 분석하고 흐름을 잡는 겁니다.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최근에 급등은 뭐예요? 일자리 관련주, 교육 관련주들 있죠? 뭡니까? 아까 메가스터디 이런 거 막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쵸? 상한가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못 가죠? 상한가나 나오고. 그쵸? 근데 아까 IB 김영 이거 저희 단톡방 추천 주거든요. 근데 계속 급등하죠. 왜요? 회원들한테 얘기 드렸어요. 저희 정의원들한테는 한 번도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깨끗한 새 운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신났어요 지금. 네. 디즈니랜드 놀러온 꼬마 같아요. 신났어요 그냥. 네. 열심히 떠댕겨요. 그런데 메가스터디나 메가임대나 뭐 비상교육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갔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났어요. 이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메가 IB 김영이 저희 방에서 추천을 했던 거였거든요. 저번에 보여드렸죠?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추천한 거 대비 수익률이 한 70% 넘었거든요. 여기서 추천했으니까요.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수두룩하게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바깥에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괜히 저기 정세균 관련주나 윤석열 단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오세훈 관련주 저런 거 사서 물리셨다. 그러면 빨리 들어오세요. 대선 테마주가 어떻게 가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차트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 노하우, 네,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어디 여행 가시거나 또 술자리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포기하고 들어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 또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지금 제 뒤에 또 우리 황 소장님이 또 대선주 관련해서 또 좋은 말씀들, 좋은 강의를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들으셔도 돼요. 네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녹화 방송 다 남겨놨으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녹화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테마주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내용은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봬요. 네. 자,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